나이 30에 가진 것 전부를 써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내게 용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난 겁쟁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시대의 평범한 기준을 따르기가 벅차고 실패하는 게 두려울 뿐이다. 막 20이 되었을 무렵. 요즘 사회는 왜 이렇게 개인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지, 또 나이에 따라 정해진 모습들은 대체 어느 누구의 기준인지에 대해 의문이 가득했다. 내로라 할 대학에 들어가 스펙에 몰두해 대기업에 취업해 차근히 승진하는 그 모습들을 당연하게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 그 길을 똑바로 걷지 않는다면 진정 나고자 실패자가 되는 것일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니. 이러한 질문들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 엄마가 내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영아, 엄마가 너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살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었다. 엄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내가 걱정이 되었던 거다. 엄마가 살아보니 인생은 힘든 일로 가득한데 앞으로 내게 다가올 힘든 일들을 대신 겪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렇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이니까. 그런 엄마마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 말은 나 말고 그 누구도 내 삶을 살아줄 수 없다는 뜻이다. 빼박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진 것이. 그래서 나름의 답을 내린 것이 사람답게 살자였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혀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며 살아가자고 마음먹었다. 그 신념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서류만 제출하면 군 면제 대상이었던 난 성실한 태도를 기르자며 군입대를 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형편없는 군생활이지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낼 수 있다면 사회에 나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기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내게 군대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그 이후 어디서 일하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불렸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사람답게 사는데 재미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을 때 롱보드라는 새로운 세계에 입문했다. 주변에서 남들보다 더 잘 타려고 노력할 때 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하나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고 말했듯이 화려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자세히, 오래, 깊이 하는 것에도 즐거움은 있었다. 나는 남들보다 잘 타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스로 자부할 만큼 보드를 잘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 스페인 카디스를 여행하던 중 냉장고에 붙어있는 엽서 한 장을 발견했다. 여행을 즐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부의 집에서였다. 이 부부는 타리파에서 많은 어린이들의 롱보드 라이프를 후원하는데 그 엽서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다. 바로 이게 당신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해요. 자주 해요.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바꿔요.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럼 그만둬요. 충분한 자신만의 시간이 없다면 TV 보는 걸 멈추세요. 당신 삶에 사랑을 찾고 있다면 멈춰요. 그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석하고 제멋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그만 멈춰요. 인생은 단순해요. 모든 감정은 아름다워요. 당신이 뭔가를 먹을 땐 음미하세요. 한 입 한 입 모두요. 새로운 것들, 사람들에게 두 팔 벌려 마음을 열어요. 우리는 다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들의 열정을 물어봐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나눠요. 여행을 자주 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신 자신을 찾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몇몇 기회들은 딱 한 번만 와요. 딱 잡아요. 인생은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밖에 나가요. 그리고 창조하기 시작하세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의 꿈대로 살아요. 그리고 열정을 나눠요. 이 엽서를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과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행은 내 마음을 열게 한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한다. 실제 그 도시에서 사는 이들이 놓치는 것마저 보게 한다. 내 감정을 더 잘 느끼게 한다. 여행하는 내내 얼마나 자주 탄성을 지르고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던가. 내 옆에 함께하는 이들과 기쁜 감정을 나누고 각자 다른 열정에 영향을 받아 얼마나 불타오르게 하던가. 헤어질 때 얼마나 큰 슬픔과 아쉬움에 적게 하는가. 반면 평소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뎌져 가고 지쳐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잃어버린 생기를 불러일으킨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해준다. 삶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행복을 공유하게 해준다. 어쩌면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많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걸어온 여행의 경험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내 삶에 녹아들 것이다. 천천히, 깊숙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치 않아. 몇 년 전이었다. 추운 겨울, 반스크루와 지하주차장에서 보드 탄 이후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브라질에 여행 가서 안나 마리아를 만나 같이 보드 타면 정말 끝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야말로 상상이 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열었다. 안나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롱보드를 시작했던 초기에 크루저 보드를 타며 댄싱하는 영상으로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롱보더다. 예쁜 외모와 쿨한 스타일의 라이딩은 많은 팬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롱보드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어줬다. 이듬해 세계 여행을 계획했고 브라질 생각이 났다. 말도 안 되게 마침 안나 마리아가 속한 구아나바라 보드팀 오너인 알렉스로부터 연락이 왔고 브라질을 갈 수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브라질 리우에 도착할 즈음 비토리아 출신인 안나 마리아가 알렉스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세상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브라질에 도착한 첫날 알렉스와 안나를 만났다.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영상으로만 보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에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신기했다. 어쩌면 가장 초기에 봤던 영상 속 라이더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SNS를 통해서 본 안나는 조금은 불량하고 남미의 센 언니 느낌이 물씬 났지만 실제로 본 그는 달랐다. 브라질 특유의 호쾌함이 있을 뿐 다른 소녀라 할 수 있었다. 안나와 지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앞으로의 목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안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1, 2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언지도 모른 채 고민이 깊었어. 항상 초조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지내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지만 고민할수록 고민이 더 늘었어.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았지. 무턱대고 고민만 한 거야. 딱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 그리고 설령 결론을 지었더라도 그렇게만 흘러갈까 생각을 해보니 의문이 들었지. 아닐 것 같은 거야.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을 열심히 살자는 생각이 들던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을지 말이야. 예를 들어 알렉스? 좋은 사람이지만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거든. 솔직히 꿈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해. 지금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이제 막 20이 넘은 안나가 내린 결론은 심플하고 확실한 메시지였다. 현재에 충실한 안나. 막연한 미래 때문에 고민이 심할 때는 확실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100배 나았다.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밝혀주는 것 같다. 10대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벌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이 별종이지. 너의 파도를 잡아. 짐을 간단히 풀고 자리에 앉은 우리. 알치는 내게 그동안 여행은 즐거웠는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물었다. 난 그간 여행하며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알치의 여행은 어땠냐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영, 내가 유럽이 궁금했듯이 난 아시아가 궁금했어. 그래서 아시아로 여행을 갔지. 여행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서핑을 배웠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부터 서핑하면서 지내긴 했는데 솔직히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나로서도 서핑은 어렵더라고. 운 좋게 바다에서 만난 서프가 파도를 잡느라 헤매는 날 보며 조언을 해줬어. 알지, 내가 너 타는 거 봤는데 모든 파도를 다 잡으려고 하더라. 그러지 마. 그러면 에너지만 소모되고 파도는 아예 잡지를 못해. 너의 파도를 잡아야 해. 내가 그랬나? 근데 어떻게 내 파도인지 아닌지 알아? 바다에서 가만히 있지 마. 다들 그냥 파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파도들을 자세히 봐봐. 집중해야 해. 어디서 부서지는지,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 결정해. 그리고 그 파도가 오는 순간 온 힘을 다해 패들에서 잡아버려. 알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서핑 후 저녁 비치에서 맥주를 마시며 곰곰이 대화 내용을 되새겼다.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갔다. 알치 친구가 그를 불렀다. 헤이, 어디가? 여기 내 친구도 롱보드 타는데 이야기하면서 같이 술이나 마시자. 알고 보니 그는 롱보더이기도 했다. 술이나 마시며 복잡한 머리를 잠시라도 비워보자는 생각으로 알치는 여행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그동안 즐거웠던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캄보디아, 라오, 베트남, 타이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나라들에는 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엽섬인 발리로 가요. 발리 로컬 다운힐 프리라이딩 씬에 당신을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가는 걸 고려해봐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롱보드 캠프가 그곳에 있어요. 3주나 하는데 보더인 당신에게 딱이죠. 재밌지 않겠어요? 알치는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 필리핀과 발리를 여행하고 왔다. 다시 갈 계획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과 발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왔다. 아, 이게 내 파도구나. 이걸 잡으러 가야겠다. 왜 너의 일생 전부를 너한테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쏟는 거지? 모든 파도를 잡으려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너의 파도를 잡아. 라는 메시지는 그의 여행을 바꿔놓았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다. 그는 곧장 발리로 돌아갔고 그가 좋아하는 롱보드 캠프에 참여했다.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과 어울려 영상을 찍었다. 저녁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버스킹을 했다. 지금은 라트비아로 돌아와서 파도에 대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이렇게 알치의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이때가 내 세계 여행의 절반이 왔을 무렵이었다. 적기에 찾아온 좋은 생각거리였다. 그의 이야기는 여행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계기가 됐다. 여행하다 보면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 가능한 많은 나라를 가고, 모든 산을 오르고, 모든 사원을 방문하고, 모든 도시에서 파티를 즐긴다.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가능한 많이. 사람들이 여행 와서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파도들은 그대로 재밌다. 많은 사람들을 홀리게 할 만큼.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해서가 아닐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좋아 보여서 가지려 하는 건 아닐까. 무언가 좋아 보인다면 나도 꼭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파도에 욕심을 내서는 아닐까.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좋아 보이는 모든 걸 포기할 용기나 각오가 없는지도 모른다. 인간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면 되려 소중한 사람에게 실수를 하듯이 말이다. 심플하게 줄이고 줄여 핵심만 남기면 그게 더 행복할 텐데. 알지의 이야기 덕분에 남미로 떠나면서 남들이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번 더 내게 물어보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나 스스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다. 포기하는 용기와는 반대로 눈앞에 정작 중요한 파도가 왔을 때 그걸 붙잡을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인다. 이래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도전해도 되는 걸까? 내 인생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두려움에 망설인다.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건 역시 신발 밑창을 닳게 만든다. 망설이다 보면 파도는 이미 저 멀리 흘러가 버린다. 뒤늦게 패들링을 한다 쳐도 잡을 수 없다. 새로운 파도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이 다양한 파도를 타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 나비 효과가 되어 내 세상과 좋은 사람들의 세상이 만나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서로 남부럽지 않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걸어온 걸음걸이마다 향기로운 발자취가 남을 테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일까? 나 또한 궁금했다. 궁금해하다가 어느새 못 견디고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다. 설마 내가 갈 수 있을까 싶었던 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기대했던 것보다 각양각색의 설렘으로 채워졌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꿈인가 싶은 나날들이 있다. 이날도 그런 날 중에 하나였다. 이 꿈의 배경은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좋은 공기, 대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찍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하늘은 너무나 청명하고 도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 초록 잔디와 나무들과 푸른색 호수가 섞여 감탄을 자아냈다. 그 사진을 보았던 것은 운명이었을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친구 파비오의 집에서 지냈으니 말이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풍경이 현실로 다가오니 머리가 하얘졌다. 사진으로 보지 못한 밤하늘은 거실 통유리를 통해 깨끗한 남색을 보여주었고 주홍색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내 심장 박동에 리듬을 맞췄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나를 깨웠다. 이토록 기분 좋은 알람이 있을까? 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문득 친구가 붙여준 태양열 전지라는 내 별명이 떠올랐다. 오늘 하루는 태양열 에너지로 나를 충전하기 딱 좋은 날이다.
아침을 먹고 파비오와 함께 밖을 나섰다. 파비오는 학생이기에 학교로 갔고 저녁에 만날 때까지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주어졌다. 영화 여인의 향기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만약 실수를 하면 스텝이 엉키죠. 그게 바로 탱고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실수를 하고 엉키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웃음 짓는 걸 잊지 않는 게 탱고와 비슷하다. 그 탱고를 가장 먼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탱고 거리가 있는 곳까지 보드를 타고 갔다. 시내를 지나가며 풍경이 바뀌고 벽마다 분위기가 다르면서도 생기 가득한 그래피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용한 기찻길을 따라 걷기도 하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나왔다. 1, 2층 정도의 낮지만 파스텔톤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에서 보았다. 길 한복판에서 탱고를 추는 한 쌍을. 정열적인 음악이 춤과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나는 깨닫게 됐다. 바로 여기가 탱고 거리임을.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이곳의 분위기를 즐겼다. 나도 레스토랑에 들어가 브런치를 시켰다. 식사를 하는 중에도 내 테이블 앞에서 매력적인 커플이 음악에 맞춰 탱고를 추었다. 강렬한 춤에 도취되어 밥 먹는 것도 잊고 지켜보았다. 나 탱고처럼 살 수 있을까? 정열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을까? 탱고의 여운에서 간신히 벗어나자 또 한 명의 아르헨티나 친구를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게 생각났다. 다행히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공원에 도착했다. 한 노년의 신사가 눈에 들어왔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온몸에 힘을 뺀 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베테랑이었다. 천국에 산다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 태어나서 저분만큼 여유를 즐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도 잔디에 내 보드를 두고 그 위에 누웠다. 바쁠 게 무엇 있으랴?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리는 걸 즐기면 될 뿐이다. 언제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아님을 알기에. 잠깐의 여유 끝에 맑은 미소를 띤 친구가 날 찾았다. 우리는 롱보드를 함께 즐기고 서로 영상을 찍어주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돌고 또 돌았다. 가보고 싶었던 서점도 갔다. 엘 아테네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하더니 그 웅장함이 압도적이었다. 오페라 극장으로 개관을 했고 극장으로까지 운영했다고 한다. 지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인 책들로 가득한 서점이 된 엘 아테네오. 기념으로 책 한 권 사고 싶었지만 짐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았기에 천천히 둘러보기만 했다. 책과 평생 함께하기로 한 내겐 행복한 시간이었다. 7시경 파비오의 수업이 끝날 즈음 학교로 갔다. 그는 수업 때문에 지쳐 보였다. 오늘 하루 날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그는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전하니 다행이라며 좋아했다. 여행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재미를 찾는 센서가 예민해졌음이 틀림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마지막 밤, 파비온의 가족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것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점 없는 완벽한 하루였다. 꿈 같은 하루를 보내며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를 꿈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며. 다음 날 페루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 무슨 이유에선지 비행기가 연착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날 보내기 싫은 걸까? 연착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덕분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석양의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세계 여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가진 곳으로 꼽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늘. 그 하늘을 한 번 더 보게 해주려고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연착이 되었나 보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나에게 행복은 끝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이제 내 삶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루를 담아볼까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떤 즐거운 일들이 찾아올지 기대하고 행복을 찾는 센서를 켜고 집을 나선다. 꿈 같은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서 일상이 될 때까지.